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3일 전에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청장이 일반 성인의 4차 접종 필요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틀 전이죠. 화이자 CEO 이분인데요. 화이자 CEO 알버트 불라는 연령대는 다르긴 하지만 65세 이상에서 4차 코로나 백신 FDA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과연 4차 접종 향방 우리나라는 특히 어떻게 될지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사에선 두 건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조사를 했고요. 총 60세 이상 성인 1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예요. 화이자 백신의 오미크론에 대한 보호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110만 명의 성인, 60세 이상의 성인은요, 코로나 감염력이 없고요, 기존의 백신에 대해서 알러지라든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3차 접종을 한 것보다 4차 접종, 포스도즈 4차 접종을 하면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중증화 비율이 줄어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3차를 맞은 군과 4차를 맞고 12일이 지난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감염 예방적인 효과에서는 4차를 맞은 사람이 2배, 그 다음에 중증화 되는 비율을 예방해주는 거죠. 예방해주는 게 4.3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일이 지난 시점에서 3차와 4차를 비교를 한 거예요. 2배의 감염 예방 효과, 4.3배의 중증화 예방 효과가 이 4차를 맞고 난 다음에 있다는 표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요, 피어 리뷰를 하지 않았고 정식 논문으로 게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든 이후 두 번째 논문이 되는데요. 이거는 2022년 3월 16일 날 NEJM에 실린 논문입니다. 4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미크론의 mRNA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mRNA 백신이니까 이거는 화이자랑 모더나 두 개를 조사를 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A 표를 보시면 IgG 타이터, 항체 역가인데요. 항체 역가가 2차 맞고 나서 얼마나 변하고 3차를 맞고 나서 얼마나 변했을까 보면, 맞고 나서 4주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20에서 28주 지났을 때인데 시간 지나니까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BNT162B2니까 이거는 화이자 맞고, 녹색은 모더나 맞았을 텐데요. 항체 효과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조사한 모습이고, 이렇게 항체 효과는 3주차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를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표가 오미크론에 대한 표인데요. 이거는 생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중화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 검은색이 와일드 타입인데 이제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노란색이 델타 바이러스, 요거 주황색은 오미크론, 와일드 타입 델타 오미크론이 되겠는데, 순서에 따라서 기존의 코로나 백신이 이제 3차까지 맞고 났을 때는 효과가 갈수록 떨어졌어요. 변종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떨어지는 모습 보이죠? 그런데 4차를 맞고 나서 1주가 지났을 때 어쨌든 이게 상승하지 않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인데요. 2주가 지났을 때도 좀 상승을 하지 않았냐. 이걸 이제 근거로 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화이자 백신이 되겠고요. 1273, mRNA 1273 백신은 모더나 백신인데, 모더나 백신도 변이가 나오면서 그 효과가 줄기는 하지만 맞고 나서 1주차, 맞고 나서 2주차 됐을 때 그래도 그 효과가 상승을 한다.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근거로 이 논문을 화이자사 측에서 4차 백신 접종 이유로 든 것 같아요. 화이자 CEO가 백신 승인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백신 자문위원회를 4월에 소집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일단 4월에 소집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추가 접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요, 미국에서는 면역 저하되신 분들,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해서 3차 접종까지 한 이후에 4차 접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럼 왜 미국에서 이렇게 추가 접종에 대해서 고심을 하느냐? 첫째로 두 번째, 세 번째 접종 시기가 5개월이 경과가 됐어요. 5개월이 경과가 됐다. 시기적으로 경과가 돼서 추가 접종 얘기 나오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 스텔스 오미크론 BA2에 대한 이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면역 상태가 젊은이들과 같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 발표한 자료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는 것 같은데 영국 자료 말씀드릴게요. 3월 11일 영국 보건국에서 발표한 변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SARS-CoV-2 variant of VOC and variant under investigation in England. 영국에서 변이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예요. 표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저는 약 30% 정도 더 전염이 잘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요,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80%나 더 잘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리고 이 표를 설명을 드리면 시대를 지배한 변이 종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알파 변이, 델타 변이, 녹색이 오미크론,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이거든요. 이제 영국 자료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3월 직전까지 조사를 했을 때 스텔스 오미크론의 그 지배가 거의 대다수로 나오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 봤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깝게 스텔스 오미크론이 검출된다는, 영국에서 검출된다는 얘기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얼마 전 기사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12%로 알고 있었거든요. 스텔스 오미크론 12%였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변화했고 전염력도 80%나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3월 26일이면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50개 주에서 마스크 의무 조치까지 해제가 되니까, 이 앞으로 또 미국 상황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조사에서는 80%나 더 높게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더 높다고는 밝히긴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BA1, 즉 기존 오미크론보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입원율이, 호스피탈라이제이션 리스크가, 입원 리스크가 높아 보이진 않는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취약 인구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원율이 낮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표는 뭐냐면요, 영국에서 조사한 재감염 연구예요. 재감염. 이 사이렌 연구라고 해서 재감염을 조사한 건데, 사스코브2 이뮤니티 앤 리인펙션 이밸류에이션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 이 사이렌 연구인데, 보시면 여기에 넘버 오브 리인펙션스 어몽 사이렌 파티서펀트, 그러니까 사이렌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감염을 조사를 했다. 봤을 때 알파나 델타 참고했을 때 재감염이 많지 않았어요. 수치만 보면. 뭐 자세한 보충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이 표에는 알 수는 없지만, 없다가 언제 늘어요? 재감염이 이 오미크론 때.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지만 오미크론을 겪으면서 아마 재감염을 겪었을 환자들, 국민들이 꽤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때 확 느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이렌 연구는 아니고요, 자체로 리인펙션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54만 7,911명이 시퀀싱 됐어요. 오미크론과 그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됐고,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석 달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가 다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한 2만 명 정도 빠져서 52만 7,066명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동정을 했다고 합니다. 52만 명 프로파일을 보시면 48만 7천 명이 오미크론 이제 원형이 되겠고요. BA2 스텔스 오미크론이 3만 9천 명이 되는데, 여기서 43명 43 people, 43명이 동시에 BA1과 BA2 시퀀싱이 됐다고 합니다. 또 보시면 BA1이 진단되고 5일 있다가 스텔스 오미크론이 진단된 게 19건이고요. 그 다음에 6일에서 10일 있다가 진단된 게, 그러니까 1형이 진단되고 6일에서 10일 있다가 2형 같이 진단된 게 5건이라고 해요. 5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18건이 뭐였냐면, 검사 25일 전에 BA1이 감염이 되고 25일 지나서 검사했을 때 BA2가 확인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거의 한 52만 건 중에 43건 정도 되니까요. 40건 정도 된다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엄청 높은 재감염 확률이 보이지는 않는다. 재감염이 엄청 높은 확률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65세 이상에서 4차 접종 고민한 이유, 영국보다 낮은 접종률. 영국은 거의 85% 이상이 접종을 완료를 했다고 그러죠. 부스터도 60% 이상, 65% 이상 맞았다고 하는데, 미국은 50-60% 사이라고 하니까요. 접종률이 낮고, 그다음에 특히 3차 접종률이 성인에서 36%인데 65세 이상에서는
이 36%도 안 돼요.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면역력이 더 취약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앞서 밝혔듯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미국에서 12% 정도 내외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증가했을 때 면역 약화군에서 더 취약하지 않을까, 면역 약화군에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걸 걱정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하신 분들 면역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3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4차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 4차 접종에 적극적인 나라가 많지 않죠. 이스라엘 정도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65세 대상으로 고민하려고 하고 있지, 일반인 대상으로는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접종 살피면서 따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 분들이 백신 부작용이라든지 그리고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들 좀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지금 5세에서 17세? 11세? 요 아이들 대상으로도 한 해 만에 하잖아요? 여기에 부정적으로 이미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라면 4차 접종을, 3차도 마찬가지고 4차를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이 이후에는 그리고 나라에서 자율적으로 풀지 않을까.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인데, 자율 접종으로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변동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 아마 면역 저하되신 분들, 면역 저하자에 한해서는 접종을 좀 강력하게 권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